오늘 2022 중간선거가 미국 전역에서 치러졌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가운데 현 행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투표인 만큼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만해 한인 후보가 출마한 만큼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사회에서도 오늘 중간선거에 관한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노약자의 안전을 위한 가택 긴급 진입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록박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40회 넘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역대 최고액으로 치솟은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 남부 연방검찰청이 10년 전 도난당한 암호화폐 34억 달러어치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형 소매업체들이 너그러웠던 반품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을 훔치고 달아나던 범인이 통유리창에 부딪혀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2022 중간선거 투표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동부 시간대로 오전 5시부터 현장 투표가 실시돼 뉴욕과 루이지애나, 텍사스주 등은 오후 9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은 오후 11시에 종료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을 새로 뽑고 또 전체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이번에 보궐선거를 포함해 의원 35명을 뽑습니다. 이와 더불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 의원 등 역시 함께 뽑습니다. 선거 예측단체인 US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어제 기준 4,25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조기 현장 투표 또는 우편으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4년 중간선거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간평가였던 2018년 중간선거 때의 전체 사전투표 수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선거 직전인 어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상원의 경우에는 총 100석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56%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의석수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83%로 민주당의 과반을 차지할 확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 그중에서도 물가 상승 문제입니다. 유권자의 80%가 최우선 이슈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대통령은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그의 정책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할 수 있으며 탄핵 심판까지 받을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전망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양당의 대결이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중심적으로 추진할 낙태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이민과 예산 등 공화당 관심 사안이 주력으로 부상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상원 선거와 같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의 특성과 우편 투표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중간선거일을 맞은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각 투표소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오늘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투표소의 한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한 35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타운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인 후보들의 당선 여부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총 5명의 한인 후보가 올라 있습니다. 우선 뉴저지주의 앤디 킴 후보와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의원과 미셸 박스틸 공화당 의원 등 4명의 후보가 연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20년에 고배를 마신 데이빗 킴 후보가 다시 한번 연방 하원에 도전합니다.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의 앤디 킴 의원의 경우 판세 분석에서 우세로 예상됐지만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공화당 지지 열기 탓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한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현역인 민주당 소속 론 킴 의원의 6선 달성 여부와 뉴욕주 하원 65선거구의 그레이스 리 민주당 후보의 당선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인 여성 최초의 뉴욕주 하원의원 탄생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뉴저지에서는 한인 후보 간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인 유권자의 표심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제이슨 킴 민주당 후보와 원유봉, 우윤구 공화당 후보가 시의원에 출마했으며 포틀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터 서, 테너플라이의 데니얼 박 후보, 클러스터의 최기돈 후보, 잉글루드 클립스의 크리스 김 후보 등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가택 긴급 진입을 하게 하는 오퍼레이션 록박스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의 독거인과 특정 증상 보유자 등이 대상이며 혜택을 원할 경우 각 타운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60개 타운의 경찰서가 실시하는 오퍼레이션 록박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치안과 주민들 안전건강을 위한 것으로 60세 이상의 독거인 또는 일정 기간 독거인, 응급시 즉각 대응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치매, 우울증, 자폐증 등 특정 증상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퍼레이션 블루엔젤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오퍼레이션 록박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원하는 노약자는 각 타운 경찰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신청 비용과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경찰은 해당 신청자의 가택 열쇠를 받은 뒤 이를 잠금 장치가 있는 특수 자물통에 넣고 문 앞에 달아놓게 됩니다. 이 특수 자물통은 출동한 경찰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록박스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노약자가 가택 내에서 의식을 잃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경찰 또는 응급팀이 긴급 출동의 집 열쇠를 따로 받지 않아도 특수 자물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응급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 경찰서장협회 톰 델레인 회장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경찰이나 응급팀이 문을 부수지 않고 빠르게 집에 들어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노약자 등 필요한 주민들은 타운 경찰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20억 달러가 넘는 파워볼 복권 당첨 주인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워볼 복권은 지난 8월부터 40회 넘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역대 최고액으로 치솟았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을 단 한 명이 독차지했습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협회는 이날 SNS를 통해 이번 파워볼 당첨 티켓 한 장이 캘리포니아주 엘터디너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번 파워볼 당첨금은 19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일부 지역의 기술적 결함으로 전날 밤 예정됐던 추첨이 10시간 이상 지연된 후 20억 달러대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40차례 동안 1등 당첨자가 없어 당첨금이 계속 쌓인 이번 당첨금은 종전 역대 최고 당첨액인 지난 2016년 1월에
파워볼 15억 8,6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16년 1월에는 3명의 당첨자가 당첨금을 나눠 가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명만 당첨되면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복권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 당첨금이 쌓인 것은 과거 4차례에 불과하며 2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워볼 1등으로 당첨되면 총 당첨금을 29년에 걸쳐 연금 방식으로 당첨금을 나눠 받거나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수령하면 액수가 줄어들지만 이 방법을 선택해도 세전 9억 9,760만 달러로 한화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당첨금을 벌써 수령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멀티스테이트 복권협회에 따르면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편 뉴욕 복권협회는 오늘 뉴욕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 티켓 중 1명의 10만 불 상당의 당첨자가 나왔고 22명의 5만 불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 복권협회에서는 파워볼을 제외한 5개 숫자를 맞춘 100만 달러 당첨자 3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남부 연방검찰청이 10년 전 도난당한 암호화폐 34억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용의자가 암시장에서 빼돌려 욕실 벽장에 숨긴 비트코인 5만여 개를 찾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 전합니다. 어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32세 제임스 중이 최근 비트코인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 씨는 2012년 9월 당시 마약 등 불법적인 상품 밀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다크웹 암시장 실크로드에서 33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5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으로 인해 도난당한 3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회수에 이은 역대 2위 규모의 도난 암호화폐 회수입니다. 중 씨는 9개의 익명 계정을 동원해 이들 사이 신속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실크로드 사이트의 거래 시스템의 맹점을 공략해 자신의 계좌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중 씨는 대범하게도 2014년 JZ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차리고는 비트코인 투자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여트와 개인 비행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비트코인의 행방을 추적해온 검찰은 작년 11월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있는 중 씨 집을 급습해 지하실 금고에 보관된 저장 장치와 욕실 벽장 속 팝콘통에 들어있던 소형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확보했습니다. AFP 통신은 중 씨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 씨가 비트코인을 편취했던 그 다음 해인 2013년 그가 이용한 밀거래 암시장 실크로드는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는 2015년 마약 유통 및 범죄 집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형 소매 업체들이 너그러웠던 반품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인력 부족 탓이라고 돌리지만 일면에는 급증한 반품 비용이 업체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반품률은 총 판매 상품의 17%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61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금액은 거의 고스란히 업체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품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미 사용한 물건을 반품하거나 훔친 물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색상과 사이즈 등에 따라 여러 벌을 구입한 후 하나만 사고 나머지를 반품하는 브레킷 구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소매업체들이 유연한 반품 정책을 유지하며 손해를 감수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반품 가능 기간을 줄이고 일부에선 재고 충당 비용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갭그룹은 6월부터 자회사인 에슬레타, 바나나 리퍼블릭, 올드네이비 등의 반품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축소했습니다. 제이크루 역시 60일에서 30일로 줄였습니다. 제품이 판매 당시의 상태가 아니면 반품이 불가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반품 시 무료 배송 정책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라는 이번 여름부터 온라인 구매 상품을 우편으로 반품할 때 3.9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업체들이
과거의 관대함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며 배송 요금을 부과하는 소매업체는 약 36%로 작년에 2배에 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매업체들은 반품 강화 규정을 하나 둘씩 추가하는 실정입니다. 타겟은 10월 6일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해 12월 25일 이후부터 30일 동안만 반품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10대가 통유리창을 출구로 착각해 돌진하고 그대로 기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밖이 환한 대낮 워싱턴주 벨뷰 광장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뻔뻔한 도둑질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7세로 밝혀진 용의자는 매장에 전시된 18,000달러가량의 핸드백 하나를 훔쳐 달아납니다. 문제는 이 용의자가 투명한 통유리창을 출구로 오인하고 돌진해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기절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그대로 기절해버린 탓에 경비원이 뒤늦게 그를 제압할 때도 꼼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직원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 또 다른 한 손님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계산대 아래로 몸을 숨기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용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지만 악명 높은 소매상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벨뷰 지역은 올해에만 59건의 조직적인 소매상터리가 고발되는 등 반복되는 절도범죄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관광지인 뉴욕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지난 8월엔 뉴욕의 웨스트빌리지와 소호의 한 고급 상점에서 대낮에 들치기가 버젓이 벌어지는데 경비원들이 검거에 나서지 않고 구경만 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같은 달 14번가와 9번가의 룰루레몬 의류 매장에 나타난 7명의 도둑들은 매장을 어슬렁거리며 약 3만 달러에 달하는 물건을 보따리에 주워 담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의류와 다른 물품들을 심지어 보따리나 쇼핑카트에 담아갔는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경비원 옆을 지나 아무렇지도 않게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매장의 경비원과 매니저들은 이런 룰루레몬 매장의 갱 같은 도둑들을 제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디올 매장의 한 경비원도 같은 속사정을 토로하며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누가 제지할 수 있겠냐며 또 도난당한 물건은 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실상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토대로 이날 발언을 대권 재도전 시사로 관측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발언을 대선 재도전 선언으로 받아들인 듯 크게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을 최근 들어 점점 더 선명하게 언급해왔으며 어제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는 100분에 걸친 연설 막판에 구체적 날짜와 장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치 지형을 크게 바꾸고 앞으로 대권의 동향을 알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주 차량 촉매 변환기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절도 조직단 21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15명은 뉴저지주 차량 부속품 불법 매매 센터 DG 오토를 통해 도난 촉매 변환기를 운송 및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차량 절도 상습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특정 자동차 절도 도구의 소지와 배포를 처벌하는 내용 등 뉴저지주 차량 절도 강화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주에서 14,000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을 당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14%, 지난 2020년에 비해 3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34세의 한 아시안 남성이 6일 오후 4시 40분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역에서 7번 전철에 탑승한 뒤 낯선 무리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혹은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무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희롱하기 시작했고 제일 탄약을 발사하는 모조 권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일 탄약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들이 피해자가 착용한 금목걸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열차 칸으로 피한 후 잭슨하이츠역에서 내렸지만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다시 접근해 피해자가 착용한 $500 상당의 안경을 갈취한 뒤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NYPD는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뉴저지주 최초로 원숭이 두창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뉴저지 북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 9월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인됐고 지난달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보건부는 이 환자가 기저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뉴욕시 보건당국이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 사망자 2명을 발표한 데 이어 불과 보름 남짓 지난 후 뉴저지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보건당국은 이 질병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질병,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